안녕. 심심한데 연애나 할까? 김박사의 연애 논문이야. 오늘은 결혼할 사람을 만났을 때 남자에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변화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줄게. 남자들은 보통 결혼에 대해 언젠가는 해야 할 일 정도로만 생각하다가 진짜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거든. 만약 내 남자친구가 요즘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넌 이미 그의 마음속에 유일한 결혼 상대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커. 지금부터 그 5가지 변화를 아주 자세히 알려줄게. 1. 말버릇이 나에서 우리로 바뀐다. 남자에게 결혼할 여자가 생기면 그의 언어 습관부터 달라져. 이전까지는 나는 이번 주말에 친구 만나기로 했어. 나는 이번에 여행 가려고 라고 말하곤 했지. 근데 결혼 상대를 만나면 주어가 나에서 우리로 바뀌기 시작해. 예를 들어 우리 이번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같이 갈까? 우리 나중에 애 낳으면 꼭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처럼 말이야. 이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야. 그의 무의식에 너와의 미래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는 뜻이지. 남자는 미래 계획을 세울 때 자신 혼자만의 그림을 그리는 데 익숙해. 근데 너와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 모든 미래 계획에 너를 포함시키게 돼. 그의 머릿속에 나의 삶과 너의 삶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우리라는 공동체로 합쳐지는 거야. 만약 내 남자친구가 최근 들어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쓴다면 그는 이미 너와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심리학적 배경 공동체 의식의 형성.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가까운 관계를 맺을 때 자기 확장 셀프 마이너스 익스펜션을 경험한다고 말해. 상대방의 정체성과 관심사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이야. 남자가 우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건 너를 자신의 자기 셀프 영역에 포함시켰다는 명확한 신호야. 이는 단순한 호감을 넘어 너와의 삶을 통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지 않는다. 결혼할 생각이 없는 남자들은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피하기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그냥 즐기면 되지 뭐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 근데 결혼을 결심한 남자는 달라.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들을 먼저 꺼내고 너와 함께 해결하고 싶어해. 남자는 너와 결혼하기 위해 넘어야 할 현실적인 벽이 있다는 걸 알아. 집, 돈, 직장, 가족 문제 등. 그래서 그는 이 문제들을 너와 함께 해결하고 싶어해. 결혼 자금은 우리가 같이 모아야 할 것 같아. 결혼하면 전세로 시작할까? 우리 부모님이 너랑 한번 같이 식사하고 싶어 하셨처럼 말이야. 이런 대화는 얼핏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너와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야. 그는 너와 함께라면 어떤 문제든 헤쳐나갈 수 있다는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지. 사회학적 분석 생존 본능의 재배치. 남성에게 결혼은 단순한 낭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계획이자 투자의 의미가 커. 사회적으로 남자는 가정의 경제적 책임자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한 남성은 이 부담을 함께 나눌 파트너를 찾게 돼. 그래서 그는 너의 경제관념, 가족과의 관계, 삶의 목표 등을 깊이 탐색하려 하고, 이는 너를 단순한 연인 이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야. 3. 일상의 단조로움을 함께 즐기기 시작한다. 결혼은 사실 화려한 이벤트의 연속이 아니야. 대부분의 시간은 반복되는 일상으로 채워지지. 결국 결혼하는 커플들은 특별한 데이트 없이도 일상의 단조로움을 함께 즐기는 능력이 뛰어나. 남자는 너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할지 상상하기 시작해. 그래서 그는 특별한 이벤트나 화려한 데이트를 하기보다 너와 함께하는 평범한 시간을 소중히 여겨. 주말에 같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거나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서로 다른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껴. 그는 이런 일상적인 순간에서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삶은 지루하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야. 화려한 데이트가 없어도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행복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지. 심리적 메커니즘 안정형 애착의 발현. 애착 이론에 따르면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편안함을 느껴. 남자가 너와 평범한 일상을 즐기며 행복을 느낀다면 이는 그가 너와의 관계에서 안정감과 신뢰를 느끼고 있다는 증거야. 그는 너를 자극적인 즐거움의 대상이 아닌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로 여기고 있는 거야. 4. 싸울 때 내 편이 되어준다. 연애할 때 남자들은 싸우면 이기려고 하거나 잠수를 타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결혼을 결심한 남자는 달라. 그는 아무리 화가 나도 너의 편이 되어주려고 노력해. 남자는 결혼이 평생 내 편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싸울 때도 너의 감정을 존중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해. 예를 들어 내가 회사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 내 마음이 아파라고 말하면서 너의 감정에 공감해줘. 그는 너와의 관계를 일시적인 연애가 아닌 평생 함께할 동반자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화가 나도 너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내가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지지해줘. 진화심리학적 관점 짝짓기 투자의 변화. 진화심리학에서는 남성의 짝짓기 투자를 논해. 연애 초반에는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행동하지만 결혼 상대를 만나면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 협력과 보호에 투자를 집중하게 돼. 싸울 때 내 편이 되어주는 건 그가 너를 경쟁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증거야. 자기 일상을 너에게 맞춰간다. 연애 초반에는 각자의 루틴이 있지. 친구를 만나는 시간, 취미생활, 혼자만의 시간. 근데 결혼할 사람을 만난 남자는 자기 일상의 우선순위를 너에게 맞춰가기 시작해. 남자는 너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너를 자신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고 싶어해. 그래서 그는 너를 만나기 위해 친구와의 약속을 미루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만들려고 해. 나 요즘 너랑 같이 할 수 있는 취미 찾아보고 있어. 이번 주말에는 친구들보다 너랑 있는 게 더 좋아처럼 말이야. 그는 너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야. 이런 행동은 그가 너를 단순한 연인 이상의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야. 행동경제학적 관점 기회비용의 재평가. 행동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기회비용을 고려한다고 말해. 연애 초반에는 친구와 놀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더 큰 만족을 줬다면 결혼을 결심한 남성은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 어떤 활동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하게 돼. 그래서 그는 기꺼이 다른 활동의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너와의 시간에 집중하지. 결혼할 사람을 만난 남자는 말과 행동, 심지어는 일상 루틴까지 모든 것을 너에게 맞춰가기 시작해. 오늘 알려준 5가지 변화를 내 남자친구에게서 발견했다면 넌 이미 그의 마음속의 유일한 결혼 상대로 자리 잡은 거야. 심심한데 연애나 할까? 김 박사의 연애 논문 어때? 오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댓글로 내 이야기도 꼭 남겨줘. 궁금해. 다음 영상에서는 이별 후 폭풍, 남자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에 대해 알려줄게.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꼭 부탁해요.